공주 여행 마지막 날은 아침부터 비가 쏟아졌다. 장맛빛 속에 길을 나섰다. 공주에 오면 꼭 보고 싶었던 우금치 전적지는 공산성에서 차로 불과 10분 거리였다. 1894년 고부군수 조병갑의 학정에 저항한 전봉준의 고부분기를 시작으로 전주성을 점령하는 데 성공한 동학농민군은 정부와 전주 화약을 맺고 철수한다. 하지만 약속한 개혁이 이행되지 않고 일본이 침략에 가까운 내정 간섭을 시작하자 그해 11월 2차 분기를 일으킨다. 전투보다 학살에 가까웠던 동학농민군 최후의 격전지 우금치. 2020년인 이제야 주차장 공사 중이다. 현장에는 1973년 건립한 동학혁명 위령탑이 홀로 우리를 맞았다. 서울로 진격하려면 꼭 통과해야 했던 공주의 관문 우금치. 죽을 수도 있는 길이지만 전봉준의 부름에 화답해 모인 동학농민군은 약 2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들은 11월의 매서운 바람 속에 논산에 집결했고 우금치를 통해 북상할 계획을 세웠다. 우금치 고갯마루에 올라갔다. 흰옷에 죽창을 든 농민군이 수많은 희생자를 내면서도 자그마치 50번이나 돌파를 시도했던 곳. 그들은 여기를 넘어야 쓰러져가는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고개 주변 야산에 유리한 자리를 선점했던 관군과 일본군에겐 대틀린 기관총이 있었다. 전투는 참혹한 패배로 끝났다. 농민군 2만여 명 중 17,000여 명이 죽었다. 당시 우금치 고개와 골짜기엔 시신이 산처럼 쌓였다. 등 뒤에서 총알이 비오듯 쏟아지는데 농민군은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관군보다 숫자가 훨씬 많았기에 자기는 죽어도 동료는 여기를 넘으리라 믿었던 것 같다. 그들은 그만큼 간절했다. 우금치 고갯마루 아래엔 지금은 터널이 뚫려 있다. 공주에서 많은 걸 보았지만 터널 말고 아무것도 없는 우금치가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동학농민군이 우금치를 넘어 그토록 닿고자 했던 충청 감영터에 왔다. 우금치에서 불과 2.5km, 차로 5분이었다. 농민군이 왜 거듭 우금치 돌파를 시도했는지 알 것 같았다. 물론 잘못 선택한 전술이지만 우금치만 넘으면 충청 감영을 손에 넣고 그들이 바라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지금 충청 감영터에는 공주사대 부설중고등학교가 있다. 481칸의 감영 건물은 일제시대에 유실되고 포정사 물루만 근래에 복원되었다. 1894년 이곳 감영을 지키며 동학군 토벌에 앞장섰던 충청도 관찰사는 훗날 을사오적이 된 박재순이었다. 그는 동학농민군과 백성들의 무수한 죽음을 밟고 부귀영화를 누렸다. 동학농민군 지도자는 우금치 패배 이후 붙잡혀 모두 처형되었다. 이 뜻있는 현장을 여태 내버려 둔 채 우리는 어떤 역사의 길목을 통과하고자 하는 것일까?